안녕하세요, 인프라빠입니다. 네이버 상단 노출력 참 쉽죠? 내 블로그가 C랭크 블로그이구나, 내 블로그가 최적화된 블로그이면 됩니다. 여보세요, 인프라빠 아저씨. 아니 그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 블로그는 죽으란 이야기인가요? 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걸 살려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초보들의 상단 노출 전략 7가지 핵심 정리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상단 노출은 C랭크 블로그이거나 최적화된 블로그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C랭크 블로그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대부분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초보들에게는 다이아로직 플러스가 있습니다. C랭크 블로그나 최적화 블로그는 양질의 컨텐츠도 좋고 일관된 주제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시작하자마자 단기간에 이렇게 최적화나 C랭크 블로그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단기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C랭크여야 상단 노출, 최적화여야 상단 노출, 이런 이야기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C랭크 블로그는 더 이상 안 나온다, 최적화 블로그는 더 이상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인플루언서도 거의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전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최적화 블로그 작업이라든지 C랭크 블로그라든지 또는 4월달 이전, 즉 3월달 정도까지만 해도 인플루언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인플루언서도 힘들고 예전보다는 최적화 블로그도 분명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세력들, 즉 이미 C랭크, 이미 다이아, 이미 인플루언서, 이미 최적화, 이런 분들에 대한 기독권에 대한 인정과 존중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분들의 양질의 컨텐츠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라는 것도 네이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다이아 로직 플러스라는 것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다이아 로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만 하신다면 충분히 초보라도 공간을 할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뷰단을 통합했지 않습니까? 모바일에서만 보이던 뷰단을 이제 PC 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이나 상관없이 뷰단을 통합하면서 뷰단이라는 한정적 공간 안에 카페도 넣어줘야 되고 포스트도 넣어줘야 되고 최적화도 넣어줘야 되고 C랭크도 넣어줘야 되고 새로 진입하신 따끈따끈한 신규들도 넣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한정된 공간에서 이걸 어떻게 할애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늘 네이버의 고민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뷰단 1위, 웬만한 키워드 뷰단 1위, 2위까지 못 가더라도 뷰단 3, 4위, 5, 6위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요. 특히나 블로그단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최상단 1위, 2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C랭크 쪽에 무게중심을 싣기보다는 C랭크는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고 한 방향, 한 주제, 전문성, 신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진행하겠다라고 딱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상단 노출 또는 많은 방문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다이아 로직에 맞는 글을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첫 번째, C랭크보다 다이아 로직. 자, 이게 당연히 C랭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이아 로직은 문서 하나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 말고 현재 C랭크나 최적화 블로그라 할지라도 점점 네이버 로직이 다이아 로직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요, 최적화 또는 C랭크 지수가 깡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이없는 글자 몇 자와 사진 한두 장으로도 상단 노출을 버젓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C랭크 블로그나 최적화 블로그도 다이아 로직을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 로직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다이아 로직, 즉 문서 하나의 양질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글보다 이미지입니다. 네이버는 글과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예전에는 또 글이 더 중요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미지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이라는 부분까지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보다 이미지라는 뜻은 글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이미지만 잘 찍으면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글에 집중되어 있던 글 내용을 로직이 주로 분석했던 부분에서 글보다도 이미지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서 예전에 이미지의 중요도가 10점이었다면 지금은 이미지의 중요가 30점, 40점 이런 식으로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서술보다는 의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어디를 갔었어요, 뭘 했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라는 식으로 사건의 전개와 서술의 정확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이아로직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서술보다 네 생각은 어떤데, 네가 경험해본 애들, 네 의견은 어떤데 라는 의견이라는 부분에 대한 첨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스팅 하실 때 단순한 사실들에 대한 서술과 나열보다는 의견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포스팅 내용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정보보다는 경험과 체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런 정보, 유용한 정보, 쓸만한 정보 이런 걸 쫙 취합을 해서 포스팅을 하고 그게 알고리즘에 맞으면, 즉 로직에 부합한다 싶으면 네이버가 상단 노출을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정보만 단순히 취합하거나 단순히 정보만 제공한다라는 취지보다 네가 직접 경험한 거 맞냐, 네가 직접 체험한 거 맞냐, 이거 남의 얘기 아니냐, 네 얘기 맞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보다는 체험과 경험이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경험과 체험은 여러분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에 대한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제가 오늘 롯데월드를 갔어요. 그런데 갈 때 아이들 옷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 모습들을 쫙 촬영을 해놓는 거예요. 그건 경험이고요. 롯데월드라는 경험 자체를 키워드로 검색하신 분들은 롯데월드가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어디가 줄 설만하고 어디가 갈만하고 어디가 볼만하냐,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취득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에 대한 체험 정보를 얻고 싶은 거지, 아니 남의 자식이 무슨 옷을 입든 빵긋빵긋 웃든 울든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초보들은 본인이 롯데월드 가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포스팅에 3분의 1 또는 뭐 반 정도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이 아니라 개인 일기장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정보의 나열보다는 경험과 체험을 중시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섯 번째, 구체적인 근거 제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좋아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추천드려요, 뭐 이런 얘기, 두리뭉실한 얘기로 결론을 유도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숫자, 방법, 순서, 금액, 이와 같이 어쩌면 정량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라. 여섯 번째, 질보다는 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어요. 컨텐츠의 질이 좋아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요즘은 다이아로직 플러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양에 대한 부분이 먼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질을 봅니다. 질을 먼저 보고 양을 순서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양, 즉 규격이라는 부분, 최소의 규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요즘은 좀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최소의 글자 수, 그리고 최소의 사진 수, 그리고 뭐 동영상 삽입 등등 초보들이 다이아로직 플러스를 이용해서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일정한 규격에 일정한 양을 먼저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동영상과 모먼트 활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가 글, 그리고 그림, 그리고 최근에는 동영상까지 포스팅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 같은 경우 요즘 떡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릴즈 잘해야 되죠. 예. 짧아야 팔린다, 짧아야 산다. 숏폼 컨텐츠 짤량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스타가 릴즈라는 걸 만들어서 틱톡을 잡으려고 달려들었고요. 유튜브도 전통적으로 가로형 16대 9의 영상에서 세로형 숏폼, 숏 컨텐츠 짤, 이게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유튜브도. 그래서 모먼트라는 부분, 동영상이라는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이런 SNS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신규로 런칭한 또는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 서비스를 애용하는 유저들에게 버퍼를 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포스팅 하실 때 화려하게 꾸며진 동영상은 아니지만 20-30초짜리 동영상 한두 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모먼트라는 숏폼
반드시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랭크보다는 다이아로직이다. 두 번째, 글보다는 이미지. 세 번째, 서술보다는 의견. 네 번째, 정보보다는 경험, 체험. 다섯 번째,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여섯 번째, 질보다는 양. 일곱 번째, 동영상과 모먼트 활용.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고요. 이 일곱 가지를 왕초보분들이 적용하신다면 훨씬 더 상단 노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쪽에 링크 남겨져 있습니다. 서백근 아카데미 그리고 오픈 채팅방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제가 빨리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